자, 계속해서 그 뒤에 우리가 5번하고 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5번, 6번도 매우 쉬운 문제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풀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이 5번하고 6번 문제는 숙제로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의 답은 1번이고 6번 문제의 답은 맞는 보기가 니은하고 디귿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자료실에 풀이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풀이를 참조해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이제 다섯 번째 페이지에 집중 탐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수능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행렬 A라는 놈이 이렇게 챙겨 먹었답니다. 자, 행렬 P, Q, 그리고 마이너스 Q, P. 자, 요 꼴의 행렬에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겨본 요 행렬은 수능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된 매우 중요한 행렬이랍니다. 요렇게 주대각선이 같고 보조대각선이 부호가 반대인 요 행렬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온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요 놈은 요 행렬에 자, 우리가 A의 앞으로 절대값이라고 쓰게 되면 AD-BC를 가리킨답니다. 요 읽을 때는 A의 절대값이라고 읽어도 되고 행렬 A의 디터민이라고 디터민 A라고 읽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놈의 디터민을 계산해 보니까 P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Q의 제곱은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A의 행렬 판정식이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됐다는 말은 적어도 실수제곱 플러스 실수제곱이니까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나왔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P의 제곱 플러스 만약에 Q의 제곱이 0이면 PQ가 실수이므로 실수제곱 플러스 실수제곱이 제로되면 각각이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P도 제로고 Q도 제로다. 이 말은 요놈도 제로고 요놈도 제로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행렬 A는 영행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만약에 0이 아니라 그러면 0보다 크다랍니다. 0보다 크다는 말은 적어도 P제곱 Q제곱이 0이 아니다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AD-BC의 값이 0이 아니다. 즉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 행렬 A의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요 행렬의 운명은 영행렬이 되든지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든지 이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영행렬로서 존재하든지 아니면 A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로 존재하든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이 영행렬을 빼고 영행렬이 아닌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행렬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행렬하고 임의 행렬을 곱해서 그 결과가 영행렬이 됐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A가 0이 되든지 또는 B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명제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무조건 이렇게 틀렸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걸 무조건 이렇게 틀렸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대학 가는 길이 험난해진답니다. 요 명제는 무조건 맞는 명제가 된답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가 한번 분석적으로 접근해보면 원래 요 행렬 A라고 하는 것은 영행렬이 될 수 있었다. 자, 다시 앞에 한번 볼까요? 행렬 A가 영행렬이든지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든지 운명이 두 가지라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가 역행렬이 되는 것은 당근이죠.
그러면 행렬 A가 역행렬이 되든지 A 운명은 또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든지 이 둘 중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A의 영행렬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A를 이렇게 쓱 지울 수 있답니다. A를 날려 부를 수 있기 때문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B가 얼마든지 영행렬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A가 0이 되든지 또는 B가 0이 되든지 요 명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 된다라고 했을 때에 둘 중 어느 하나가 영행렬을 꼭 돼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이 행렬 A라고 하는 요 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P, Q, Q 요런 행렬로 전제가 되어지면 요 명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세 번째 만약에 행렬 P가 이번에는 임의의 행렬이 아니고 RS 그리고 요렇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기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여줘도 상관없답니다. 행렬 B도 행렬 A와 동일한 꼴의 행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반드시 요 두 놈 사이에는 A와 B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행렬 A도 요런 모양, 행렬 B도 요런 모양이면 요 두 행렬 간에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행렬 A에다가 적당히 P배를 하고 행렬 B에다가 적당히 Q배를 했을 때에 요 놈을 그죠? 우리가 이런 문자를 L이라는 문자를 동원해 봅시다. 단위 행렬 꼴로 요 놈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요걸 만족하는 PQ가 반드시 존재한답니다. 해보면. 그래서 물론 사실 우리는 안 해볼 거지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렬 B에 대해서 요 놈을 풀면 마이너스 Q분의 PA 플러스 Q분의 L이라고 하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행렬의 교환 법칙의 충분 조건에서 행렬 B를 행렬 A와 E의 단위 행렬과 행렬 A와 단위 행렬 꼴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 2번 공식에 의하면 이 내용이 PQ 값이 L 값이 뭐가 됐든 간에 A와 B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2번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 행렬 A가 이런 운명으로 주어졌을 때는 요놈의 사태를 파악을 해보면 요 행렬은 영행렬이든지 아니면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하는 행렬이 되든지 또 요쪽에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A 곱하기 B가 영행렬일 때에 요 둘 중이 각각이 영행렬이 될 수 있다는 거. 요때 물론 이 빅렬은 꼭 행렬 A와 같은 꼴이 아니고 임의의 행렬이라서 상관이 없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종류의 행렬 간에는 반드시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이유는 이 행렬 A를 PB하고 행렬 B를 QB했을 때에 요놈이 단위 행렬꼴로 설명이 되어지는 PQ 실수값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B를 행렬 A와 단위 행렬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행렬의 교환 법칙 충분 조건 두 번째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말은 A와 B 사이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짝 한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니다. 행렬 A가 이렇게 생겨먹었답니다. X, Y 그리고 마이너스 Y, X 행렬 B라고 하는 것이 A, 마이너스 B, B, A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요놈이 마이너스 여기가 붙었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 우리가 조금 전에 본 행렬의 꼴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기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보기를 판단해보라 그랬는데 디귿분을 먼저 보면 A 곱하기 B가 0일 때에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 영행렬이다. 했을 때에 요거는 무조건 우리는 O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이걸 X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대학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해집니다. 그래서 디귿분 보기는 무조건 맞는 얘기고 왜 맞는가? A는 태생적으로 영행렬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A는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B는 영행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은번 보기는 A 곱하기 B가 0이면 B 곱하기 A도 0, 즉 영행렬이다 했는데 요것이 맞는가? 요것도 맞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요런 꼴에 생겨먹은 행렬들은 반드시 뭐가 성립하니까? 그렇죠. 요런 종류의 행렬 간에는 반드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A, B가 영행렬이면 B 곱하기 A도 영행렬이 될 수 있다. 요것도 맞는 얘기랍니다. 자, 기억번은 살짝 틀렸는데 AX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A가 0이 아니고 X가 0이 아니다는 말인데 우리가 행렬 A의 판정식을 적어보면 AD-BC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X가 0이 아니다는 말은 적어도 요놈이 0이 아니다는 말인데 그러면 요놈은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A의 역행렬이 뭐한다? 존재한다.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B의 디터민을 적어보면 AD-BC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A가 0이 아니다는 말은 요놈이 0이 아니다는 말이고 요놈이 0이 아니다는 말은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러면 그 문제에서 말하는 A 더하기 B의 역행렬이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랍니다. 우리가 A의 역행렬이 있는 거하고 B의 역행렬이 있는 거하고 A 더하기 B의 전체의 역행렬이 있는 거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물론 이 기억번에서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니까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행렬 A와 B와 같이 이런 특이한 행렬꼴 요렇게 갖고 요렇게 부호가 반대인 행렬에 관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우리가 행렬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것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